제가 정청래 의원이 의원직을 다시 가질 때까지 계속 세워나갈 생각이에요. 오늘로 24일째입니다. 민간인 정청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제가요, 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원래 소일거리로 가끔씩 하셨잖아요. 주말 농장. 이번에는 좀 대규모 대농으로 지금. 대농? 제가 지은 농사 지은 오이입니다. 예. 상당히 크죠? 네. 김부혁 기자 하나 만져봐. 이걸 그래서 팔아요? 앞으로 팔려고요. 어디서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저거를 5월 5일 날 심었어요. 5월 5일 날. 원래는 국회의원 신분을 앞으로 연장될 것을,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작년부터 농사 일지를 썼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은 휴일 날이니까 오이를 심어야 되겠다. 5월 5일이었어. 5일을 심어야 돼. 이게 써 있더라고, 내 캘린더에. 근데 국회의원이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걸 지었는데, 작년처럼 징계를 먹었을 때처럼 소일거리를 하면 안 되겠다. 대규모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0평을 제가. 300평을 빌려서 네. 거기서 소장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정도면 대농이지. 혼자 그 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이, 고추, 토마토, 상추, 옥수수, 수박, 참외, 고구마까지, 호박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서 지으세요? 그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중 가격보다 오이 요만큼 있고 수박 여기 요만큼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국민의당 김수민 네. 이거 정치 헌금으로 보기 너무 적다. 이 돈의 성격이 뭐냐 좀 알아봐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어떻게 됐어요? 내부 재부설. 이게 새롭게 또 불거졌죠. 내부 재보서는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죠. 누군지는 모른다 근데 했는데 그게 조금 비중 있는 기사로 취급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세력의 알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자의 불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예를 들면 그 국민의당 안에도 친안파가 있고 친안파와 대립되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국회의원 수도 별로 많지도 않은 친안파에게 계속 물먹는다는 거죠. 오늘 기사는 김수민 의원을 영입 제안한 게 박선숙 네. 사무총장이었다. 오늘 기사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심야 회동을 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비례대표 7번으로 발표했다.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속보 비슷하게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영입은 그 라인을 탔으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거죠. 하루도 안 됐다고 지금 기사는 떴는데. 하루 만에 영입하자마자. 제안하자마자 심야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날 발표했다. 영입인재위원장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알력이라고 보신 거예요? 세력의 알력? 저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니네끼리 다 해먹냐? 이러면서.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하고 왔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일주일 전하고 지금 수사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방금 내가 오기 전에 한 워딩은 뭐였냐면 당헌 당규대로 조치하겠다. 기소가 그러면 박선숙 사무총장이 되면 어떡합니까? 핵심 오른팔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 수사는 제 이제 감입니다. 23일 날 김수민 의원 소환, 그리고 27일 날인가요? 27일. 27일 박선숙 소환 이렇게 되거든요.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 감으로는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물증과 자료들은 확보된 상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선관위 고발은. 보통 그래요. 선관위 고발은.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은 사안은 선관위에서 보통 주의, 경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충 이미 이쪽에 통보를 했고 이쪽도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 핵심들은 이 사태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촉이 빠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헌 당규대로 조치하겠다 하는 발언까지 나온 것 같아요. 검찰이 소환을 한다는 건 벌써 상당 부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거기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인을 소환하는 거다. 소환해놓고 바로 곧바로 당신은 피의자야 이렇게 그 검찰청 내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죠. 들어가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돌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쭤본 건. 한 가지만 살짝 말하면 이제 보도된 것만 제가 얘기합니다. 살짝. 어디 애플사 광고 표절 해서 돈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이 얘기 뭐냐면 처음에 브랜드 호텔, 김수민 의원이 대표했던 브랜드 호텔에서 TV 광고도 시작했거든요. 납품을 했는데 그게 애플사 것의 표절이라고 이제 판정이 되어서 거기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날라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메꾸려고 했냐라고 언론은 보도에서 한군데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했죠.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했죠. JTBC인가 아닌가? 하여튼 어디서? 그건 개인 비리죠. 그렇죠. 브랜드 호텔이 돈을 썼는데 그 보존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당에서 혹은 뭐 당이 아니라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이나 하여튼 그 돈을 결제하는 사람들이 이쪽 업체에서 받으라고 만들어준 거다 이거거든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그냥 넌지시한 얘기는 이게 다 안철수 대표의 쪼잔함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그 양반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 사람 부자잖아. 당에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면 돈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 당비로 자기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 혹시나 그분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선거랑 관련된 돈의 흐름이었을 거다라는 라고 그 사람은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근데 진짜 원구에는 빠졌는데 원래 원구에 들어가 있던 거 그러니까 80분 분량에서 40분으로 이제 줄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보면 그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뭐냐면 보수의 친구가 되고 진보의 동료가 되겠다. 원래 원구에는 그게 있었답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정당은 미안한 얘기지만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분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진보냐 보수냐 나는 진보층을 대변하겠다. 보수층을 대변하겠다. 해야 정당의 정체성 이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확장해서 한 표라도 얻어서 정권을 장악하는 것, 획득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민 전체를 대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무도 대변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당 정치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발상이다. 원래 국민 전체를 대변했다는 당은 공산당입니다. 그분이 국회의원 수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책 쓰고 있는데 오늘 외국의 사례를 다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17만 정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7만 당 하나다 현재.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5만 정도당 인구 5만당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오히려 적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얘기 나왔을 때. 예.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예를 들기를 좋아하는 분이 좀 외국 사례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말하는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로이터 600명의 사진 기자가 지구촌 현장에서 전하는 세상의 드라마. 로이터 세계 최초의 대규모 사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로이터 사진전. 오늘은 그 깊고 어두운 바닷속 세월호에서 희생자들을 수습해온 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관홍입니다. 솔직히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나도 가족 있고 내 생명의 위험하다는 걸 죽음을 매번 생각해야 되고 그 많은 죽음을 보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 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보고 왜 거기 왜 갖고 왜 나오지 않았냐고 얘기하면 저도 몰라요. 저희가 7월 10일 날 쫓겨나고 이후에 저희가 해경에 의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감사장. 감사하대요. 열심히 해줘서. 이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 감사장을 주고 그들은 저희 선임을 형사고발했어요. 이광욱 잠수사님 돌아가시고 해경이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형사고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키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상황은 욕을 먹더라도 애들하고 숨바꼭질도 했어. 병원에 있을 때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해요. 내가 꿈속에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생활이 안 돼. 몸이 다쳐서. 응?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끔찍한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왜 내 스스로 나를 보니까 너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착각 속에서. 김관홍 잠수사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도 갔었는데 사실 진짜 굉장히 억울했어요.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아니 이 양반은 파파시도 몇 번 나왔죠. 이 양반은 그냥 민간인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애들을 구출하는데 왜냐면 국가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한 거라곤 국가가 할 일 대신했어. 근데 그 뒤에 소송이 걸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한 사람이라도 세월호를 대변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박주민 그 의원 운전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박주민 의원이 이제 국회 같이 들어가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은 국회에 들어가려고 이런 거 한 일이 되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이 양반이 이렇게 죽는다는 건 난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제가 김관홍 잠수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김관홍 잠수사가 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바로 내가 달려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애가 막 놀고 있어요. 애가 셋이나 됩니다. 7살이야. 딸, 아들 이렇게 셋을 뒀어요. 근데 대리기사하고 뭐 꽃 팔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어려워요, 생계가. 근데 그 애 셋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김관홍 잠수사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서 제 전 보좌관 김성애 보좌관이 페이스북을 썼죠. 그래서 이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의금을 일일이 보내달라. 근데 장례식이 끝나긴 했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로 제가 계좌번호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농협 356-0661-7708-03 네, 김혜연 네, 아내분.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월호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뭐예요? 우리 그래서 영상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영상 보고 얘기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홍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언론들에게도 좀 그렇게 불러달라고 부탁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시는 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국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구나 흔쾌히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보내주신 영상이 있어요. 왜냐면 의원님도 관련 법안을 정청래 의원 발의를 했거든요. 선체로 해경 잠수부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해경 잠수부는 들어갈 능력도 장비도 안 됐습니다. 네. 희생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낮은 수온과 그리고 수압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말씀드리나 저희 점사들이 수중에서 보아왔던 희생자들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만져지고 느끼고 냄새로 그들은 극도한 공포 속에서 한 구 한 구 엉켜서 저희 손으로 한 구 한 구 달래가면서 한 구 한 구 안아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4월 30일 날 사고로 인해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5월 3일 날 다시 투입해서 그 전에 일단 저도 진단이 나왔지만은 허리 디스크 2군데, 목 디스크 1군데, 어깨 회전근막, 그리고 트라우마, 그리고 저는 골괴사가 안 나왔지만 다른 형님 8분은 골괴사로 고생하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치료를 받았고 한 분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정부 일괄적으로 치료를 맞추라 해서 그게 일괄적으로 그게 되질 않습니다. 네. 치료 중단되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선체로 들어가신 분들은 해경이 아닙니다. 이 민간 잠수사예요. 시신 290여 구를 수시소에 왔어요. 근데 잠수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그 책임을 그 리더였던 그분에게 지금 덮어 씌워가지고 재판을 걸고 있어요. 책임지라고. 이게 국가가 할 짓입니까? 저희 법적인 논리 몰라요.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간 현장이었으면 우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수심에서 많게는 4번, 5번. 법리 논리 모릅니다. 제발 상식과 통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법리 논리?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이뤄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맺히는데 뭐냐면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국가가 알아서 하라고. 왜냐면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갔더니 자기만 골병 들고 거기다 보상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거꾸로 고발을 하잖아요. 거기다 사고에 대해서. 해경이 책임져야 될 일에 대해서. 또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고. 그때는 이제 세월호 뭐 진상규명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잠수사 문제는 저도 좀 약간 좀 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비서가 저한테 들어와서 보고할 게 있다고. 세월호 민간인 잠수사가 이러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쭉 들었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끌어올린 건 다 민간인들이에요. 국가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뭐 거기에 대한 국가가 좀 이렇게 보상을 해주긴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진짜 자기들도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다가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고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잠수사들을 컨트롤하고 지휘한 건 해경이잖아요. 해경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책임을 쏙 빼고 오히려 공우형 잠수사 당신이 지휘를 잘못했다 하고 덮어 씌워요. 그리고 해경이 경찰이잖아요. 해양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소를 해요.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근데 저 잠수사들은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있고 무슨 회장, 총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전국적으로 다 모여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좀 이름이 났던, 저명했던 분이 공우형 잠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거 아니야? 근데 잘못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야. 하고 재판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우형 잠수사한테 형님 하면서 많이 따르더라고, 김관홍 잠수사가. 그래서 사연을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우형 잠수사를 국정감사 때 제가 이제 참고인으로 신청을 해서 저 발언을 하게 하는데 저 때까지 몰랐어요.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근데 저게 딱 터지고 나서 그때 보도도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관홍 잠수사가 스피커가 된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이제 세월호 민간 잠수사 지원, 피해 지원 뭐 이런 거 했는데 안행에서 이미 통과는 됐습니다. 순환구호법이라고 거기에 제가 이름까지 한번 담았어요. 세월호 민간 잠수사도 트라우마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미 되기는 됐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 치르면서 거기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민간 잠수사들이 조직돼 있는 하나의 단일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를 하면 내가 이렇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걸 하면은 그냥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원님이 주도하여 아이들이 뭐 학교 갈 때까지는 일부라도 돕겠다든지 그렇게 지속 가능한 모델이 없으면 이거는 3개월도 아니에요. 3주만 지나면 이 통장에 입금되는 돈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분이 취직하게 해주시거나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보고해 주세요. 박수! 심각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오이 잘 드세요.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되겠다. 그래서 300평을 제가 300평을 빌려서 네. 거기서 소장농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정도면 대농이지. 혼자 그 짓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이, 고추, 토마토, 상추, 옥수수, 수박, 참외, 고구마까지, 호박까지.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서 지으세요? 그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시중 가격보다 오이 요만큼 있고 수박 여기 요만큼 있고 이런 거예요? 네.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국민의당 김수민 네. 이거 정치 헌금으로 보기 너무 적다. 이 돈의 성격이 뭐냐 좀 알아봐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네. 어떻게 됐어요? 내부 재보설 이게 새롭게 또 불거졌죠. 내부 재보설은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죠. 누군지는 모른다 근데 했는데 그게 조금 비중 있는 기사로 취급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세력의 알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자의 불만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예를 들면 그 국민의당 안에도 친안파가 있고 친안파와 대립되는 호남 27일 박선숙 소환 이렇게 되거든요.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 감으로는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정도 되면 여러 가지 물증과 자료들은 확보된 상태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선관위 고발은 보통 그래요. 선관위 고발은. 그래요. 예. 그렇지 않은 사안은 선관위에서 보통 주의, 경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충 이미 이쪽에 통보를 했고 이쪽도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국민의당 내부 핵심들은 이 사태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촉이 빠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당원 당규대로 조치하겠다 하는 발언까지 나온 것 같아요. 검찰이 소환을 한다는 건 벌써 상당 부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거기는 아직은 참고인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인을 소환하는 거다. 소환해놓고 바로 곧바로 당신은 피의자야 이렇게 그 검찰청 내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죠. 들어가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돈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쭤본 건. 한 가지만 살짝 말하면 이제 출신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국회의원 수도 별로 많지도 않은 친한파에게 계속 물먹는다는 거죠. 오늘 기사는 김수민 의원을 영입 제안한 게 박선숙 네. 사무총장이었다. 오늘 기사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심야 회동을 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비례대표 7번으로 발표했다. 이게 지금 방금 이제 속보 비슷하게 지금 떠 있어요. 그래서 영입은 그 라인을 탔으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어진 거죠. 하루도 안 됐다고 지금 기사는 떴는데. 하루 만에 영입하자마자. 제안하자마자 심야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날 발표했다. 영입인재위원장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알력이라고 보신 거예요? 세력의 알력? 저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니네끼리 다 해먹냐? 이러면서.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방금 제가 기사 검색을 하고 왔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일주일 전하고 지금 수사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방금 내가 오기 전에 한 워딩은 뭐였냐면 당헌 당규대로 조치하겠다. 기소가 그러면 박선숙 사무총장이 되면 어떡합니까? 핵심 오른팔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 수사는 제 이제 감입니다. 23일 날 김수민 의원 소환. 그리고 27일 날인가요? 제가 정청래 의원이 의원직을 다시 가질 때까지 계속 세워나갈 생각이에요. 오늘로 24일째입니다. 민간인 정청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민간인 정청래입니다. 제가요. 네.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원래 소일거리로 가끔씩 하셨잖아요. 주말 농장. 이번에는 좀 대규모 대농으로 지금. 대농? 제가 지은 오이입니다. 이게. 상당히 크죠? 네. 김부혁 기자 하나 만져봐. 이걸 그래서 팔아요? 앞으로 팔려고요. 어디서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저거를 5월 5일 날 심었어요.
5월 5일 날. 원래는 국회의원 신분을 앞으로 연장될 것을,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작년부터 농사 일지를 썼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은 휴일 날이니까 5일을 심어야 되겠다. 5월 5일이었어. 5일을 심어야 돼. 이게 써 있더라고, 내 캘린더에. 근데 국회의원이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걸 지었는데, 작년처럼 징계를 먹었을 때처럼 소일거리를 하면 안 되겠다. 대규모로 해야 돼. 보도된 것만 제가 얘기합니다. 살짝. 어디 애플사 광고 표절 해서 돈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이 얘기 뭐냐면 처음에 브랜드 호텔, 김수민 의원이 대표했던 브랜드 호텔에서 TV 광고도 시작했거든요. 납품을 했는데 이게 애플사 것의 표절이라고 이제 판정이 되어서 거기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날라갔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메꾸려고 했냐라고 언론은 보도에서 한 군데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했죠.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했죠. JTBC인가 아닌가? 어디서? 그건 개인 비리죠. 그렇죠. 브랜드 호텔이 돈을 썼는데 그 보존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당에서 혹은 뭐 당이 아니라 사무총장이나 부총장이나 하여튼 그 돈을 결제하는 사람들이 이쪽 업체에서 받으라고 만들어준 거다 이거거든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들은 얘기는 그냥 넌지시한 얘기는 이게 다 안철수 대표의 쪼잔함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그 양반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 사람 부자잖아. 당에서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면 돈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 장비로 자기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